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당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현명하지 못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각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도요. 예를 들어서 60세 전에 퇴직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도 조만간 60세에 퇴직하는데 60세 전에 자진해서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요. 왜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근로소득에만 고집해서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렇다면은 내가 60세 되기 전에 한 뭐 1, 2개월 남겨놓고 퇴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60세 전에 퇴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60세 이후 만땅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요, 꽉 채우고 나서 만약에 공무원을 퇴직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60세까지 가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전에 반드시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60세 전에 공무원도 퇴직하고, 물론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40세 이후부터도 연금이 나오긴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군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국민연금을 자진해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퇴직까지 하면서요. 약간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받으려고 하는데 더 많은 이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왜 국민연금 가입한 근로소득자 연봉 월봉 200만 원 정도 내외되시는 분이 계속 18만 원만 내고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가세체계 바꾸면 되거든요.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하지 말이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왜 공무원들이 60세 전에 뭐 3, 4개월 남겨놓고 1, 2개월 남겨놓고 퇴직하느냐? 국민연금 가입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요, 공무원연금 세계 최고로 좋은 연금입니다. 그 연금하고 함께 최고의 연금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보다 요만큼 작습니다.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죠. 두 개의 연금을 받아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만끽하고자 퇴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끽자 이거 잘 보세요. 찰만자에다가 즐긴다는 뜻의 끽자가 되겠습니다. 끽자가 한자니까 좀 이상하죠. 만끽이 바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정년퇴직을 피하고 바로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요. 왜 근로소득에 연연하느냐? 연연, 그리워한다는 거죠. 왜 연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연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59세인데요. 60세 퇴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여가 2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빨리 급여 소득자에서 바꿔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퇴직이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왜냐면 그 1년 있으면 사업장에서 퇴직하지만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은요, 30년, 40년 지속됩니다.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로자라면요, 종합소득세 3.3%대는 과세 체계가 자영업자 소득이죠. 그런 사람으로 납부 대상자 과세 체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래야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대상자는요, 비록 내가 200만 원을 벌더라도 최고보험료인 55만 5,300원 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요. 뭐 1억, 2억, 3억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갓 들어간 청년들이에요. 신입사원입니다. 아니면 대리 과장 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봉이나 퇴직금이나 승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해서 근로자 지위를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목전에 두거나 5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봉이 저연봉자라든가 이랬을 때는요, 근로소득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자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세금도 더 적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는 100% 자기가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한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무료 장애 보장, 무료 사망 보장이 더 엄청나게 되니까
퇴직을 뭐 1, 2년 앞뒀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나는 급여가 별로 안 오를 거야 이랬을 때는 50대부터라도 과세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자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50대 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양보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는 뭐 한 2, 300만 원 받는데 그거를 근로자로 받는 것보다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종합소득자로 받는 게 맞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시간을 좀 줄이겠다.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한 달에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근로를 했다든가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사업장 가입자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되니까 최고보험료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달에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연하게 플렉시빌리티를 발휘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다가 반대로 끼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기존 패러다임을 박살내고 부조리를 박살내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 편하게 있었는데 자영업자가 되면 소요가 따르는 거 아니냐. 가령 프리랜서라 자영업자가 된다면 이거 괜히 귀찮다.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세무 관리도 받아야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신경 쓰기 싫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홈택스를 활용한다면 간단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무료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퇴직 전 국민연금을 최고 보험료로 납부하면서요. 그 다음에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도 마찬가지로 하고 추납도 최고 보험료로 119개월까지 최대한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 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제가 이북으로 판매 중에 있으니까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500원 딸랑 하거든요. 점심값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8,500원 투자해서 8,500억 원 만약에 이익을 본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지 않을까요? 물론 8,500억 원을 절세하지 않고 85억만 절세해도 엄청나죠. 아니면 무슨 뭐 850만 원, 8,500만 원, 8억 5천만 원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마지막 불꽃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 노령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최고의 공짜 장애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요 보험으로 만약에 장애보장 받는다면요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공짜 무료 사망보장 받아야 되겠죠. 비과세 유족연금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짜 장애보장을 받는 장애연금도 일상급일 때 평생 물가 채직하면서 받으니까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낼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라고 했죠. 억하심정이지만 물론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걸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요. 자산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다고요? 그럼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쭉 추가적으로 55만 5,300원 추가적으로 그 정도 더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식한테 돈을 빌리세요. 뭐 친척한테 빌리세요. 저리로 빌리세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험 및 금융상품 어느 정도 가입했고요. 해지했을 때 그거를 환급금하고 납입해야 되는 돈, 이 돈만 가지고도 국민연금 부분은 확실하게 노후 준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부부 가족 모두 손자녀 자녀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노후 준비 은퇴 설계 절세 전략 자산 관리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요 매니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매니저 있죠. 어떤 사람은 매니저가 엄청 많아요. 코디하고 뭐 화장하고 로드 매니저 하고요. 운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케줄 매니저 있고 뭐 여러 가지 섭외 매니저 있고 많이 있거든요. 타이거 우즈도요. 그렇게 골프를 잘 치지만 10명 내외에 코치하고 캐디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왜 도움을 받을까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신의 배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컨설팅의 힘입니다. 컨설팅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못하겠죠. 하지만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마중물 효과로 엄청난 돈을 더 벌겠다. 벌 수가 있으니까 컨설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와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실력 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독립된 자산관리사 만나십시오.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다면 이해상충 시 여러분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전문적 지식이 있고요. 풍부한 경험하고요. 폭넓은 그 지식이 또 있고요. 자신만의 솔루션하고 무엇보다도 직업윤리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정말로 리즈러블한 사람 있죠.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무엇인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 연금보험, 종신보험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만나게 된다면요. 정말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짜 컨설팅, 노후 설계, 뭐 절세 전략 이런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들어가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기타 상품들 뭐 이런 것들 가입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또 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이 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한 인생은 날아가 버리고요. 재산은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공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옆에 두세요. 든든하게요.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